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누군가의 도전과 성취만큼 좀 희망적이고 설레는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를 기반으로 꿈을 이뤄가는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 준비해봤거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오늘 특별히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한 분씩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 때문에 꽉 찬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제주의 흑돼지 비선호 부위를 원료로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고 있는 서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메밀로 차와 제과품들을 만들고 있는 김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주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최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진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정말 좋은 선물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해가 바뀐 요즘이 더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분이. 그 기업 대표로서 평소 이 시간에는 보통 뭘 하세요? 제가 유통사분들이랑 연락을 하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네. 우리 서 대표님. 일반 직장인들이랑 창업자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영업처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오늘 같은 외부 활동을 하기도 해서 제일 바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도 2시에서 4시 사이는 뭔가 열심히 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약간 한숨 돌리는 시간인데요. 요새 이제 수학철이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수학철에 따라서 조금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배 아침에 보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지금 이제 농장 이제 돌아보거나 뭐 아니면 창고 가서 정리하는 시간 딱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 대표님. 네, 저희는 최근에 농장 이전을 좀 대규모로 진행이 돼서 사실 최근에 뭐 유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 좀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최근 12월 일과부터 보면 새벽 6시에 나가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는 네 분의 기업 대표신데 그럼 네 분의 창업 아이템이 또 뭔지가 궁금해요. 오늘 직접 앞에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한 분씩 그 각자 제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서 대표부터.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같은 부위들은 선호 부위라고 하고요. 잘 팔리지 않는 뒷다리살, 안심과 같은 부위를 비선호 부위라고 합니다. 이 비선호 부위가 또 어떤 게 좋냐고 하면은 최근에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부위가 더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원료로 고단백, 저칼로리, 저지방 제품을 만들기로 했고 그 첫 번째 제품이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소시지 형태의 제품입니다. 앞으로 스테이크나 떡갈비, 미트볼 형태로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어요. 그 이제 소비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들어서 더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맛도 여러 가지예요? 맛은 지금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리지널 맛, 그리고 떡갈비 맛, 그리고 청양 맛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김 대표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게? 저는 제주 메밀차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메밀은 전국에서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제주가 제일 많습니다. 워낙 품질 좋은 메밀들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메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 메밀차를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저희는 정제수 대신해서 제주 용암해수라고 미네랄과 영양염료가 풍부하게 있는 그런 정제수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타리 메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타타리 메밀? 네, 타타리 메밀이라고 이제 쓴 메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냥 보통 메밀보다 루틴 함량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메밀차이기 때문에 기능성 음료로 인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메밀을 또 구하는 것도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 메밀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좋은 메밀까지 이렇게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대표님, 뭔가 앞에 풍성하게 돼가지고. 뭐가 많죠. 네. 아니 저는 제주의 4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제철 농산물을 제가 라이브 커머스로 지금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또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계약한 한라봉 농가에 한라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라봉 이제 가져왔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레몬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신선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바로 따서 가기 때문에 또 싱싱하고 신선하고 또 커요. 또 그램수도 좋고.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제주 농산물이면 내가 올해부터 한번 홍보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또 여기에 가지고 나왔어요. 벌써부터 여기서 판매하지 마시고. 아,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아, 소개입니다, 이미 소개. 쇼호스트를. 이미 벌써 사고 싶어지는. 진 대표는 네. 어떤 제품이에요? 예. 저희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소비자한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샐러드의 형태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유럽의 각 지방들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그 키우고 있는 상추들 같은 경우도 유럽의 종자들을 사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은 이제 유러피안 상추라고 하는데요. 저희 원물 유통보다 조금 더 집에서 뭐 1인 가구나 아니면 가정들이 식단에 계속 같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런 형태들로 좀 구성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 도내에서 저희는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또 보고서 여러 샐러드 가게나 이런 데서들도 이제 샐러드 채소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계속 요청을 하셔서 그런 물량들도 나가고 이게 있고. 스마트팜이 정확히 뭐예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비닐하우스인데 자동으로 되는 이제 농장 그리고 식물 공장이라고 건물 내부에서 또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작물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의 인건이나 노동이 덜 들어간 상태로 작물을 좀 자동화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분의 어떤 아이디어의 차별화 또 무슨 제품의 차별화 이게 듣는 순간 저는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더욱 맛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맛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마 메밀 음료 같은 경우는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네, 이제 메밀의 효능이라고 하시면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게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냥 보통 메밀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메밀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아서 여성분들 다이어트 보조 제품 드실 때 같이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이 김서희 대표님이 대표님들한테 전부 다 돌렸어요. 근데 이게 그 많이 안 드셨어요? 다이어트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안 드려가지고. 아니 근데 굉장히 고소하네요. 네. 깔끔하네요. 깔끔한 맛도 향도 있고. 좋고. 이게 용암 해수를 써서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미네랄이랑 영양 염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정제수를 사용한 다른 물보다는 조금 더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여러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두 분은 소세지, 메밀 음료를 택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제주도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고 그 서울에서 1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무역업종, 그러니까 석유를 무역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저 제주에다가 덜컥 직장을 취업을 해버려서 졸지에 이제 주말 부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제주의 기관 중에 그 창업 보육 기관 중에 더 큰 네일 센터라고 있습니다. 더 큰 네일 센터에 들어가서 창업 보육을 받던 중에 그 동료들과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선호 부위가 제주 양돈 농가들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그 재고가 쌓인 게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그 양돈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 비선호 부위를 활용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제주의 돼지고기를 판매를 하고 또 식단 관리 식품으로서 건강을 가져다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 대표는 왜
메밀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이제 심화되고 나서 이제 면세점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메밀밭을 딱 보고 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장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또 메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 같은 경우는 제주도 주산지이기도 하고 생산 그 양도 워낙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못한다는 문제들도 있었고 마침 더 큰 네일센터라는 좋은 기관에 청년 양성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제 창업 아이템을 해보니까 이것도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메밀을 찾고 이제 키워나가면서 직원완연한 메밀 러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메밀차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에 보낸 상태라 다음 달부터 이제 제주도 내에 유통이 될 예정이고요. 메밀차가 생산이 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 홍보차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메밀차를 맛보시고 되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걸 먼저 유통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약도 체결해서 지금 메밀차도 다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제품의 경쟁력 또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러면 진 대표도 이 판로 부분에 있어서는 꽤 성과가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3회차 연세 창업자인데 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직전에 2회차 창업 때 농산물 무역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했었는데요. 이때 뭐 한 3, 4년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농산물들을 유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일 무역 전쟁이랑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터지면서 더 이상 수입을 하거나 유통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생각이 났었던 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통이나 무역을 하는데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판로들을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꽤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지 않나. 몇 군데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마트는 한 50군데 정도 있고요. 이제 샐러드 가게는 이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 67군데 정도 납품하고 또 이제 식당들도 들어가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점 레스토랑이나 이제 카페들에도 한 3, 40군데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처음에 직접 뚫은 거죠? 뛰어들어서.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실 찾아갔었던 게 이 동네 마트를 먼저 찾아갔었고요. 사실 제일 첫 번째 마트를 뚫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팀원들이 다 가서 피드백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하나, 두 개씩 입점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레퍼런스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왜 6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사실 뭐 제품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농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 관계자분들도 이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오래 꾸준하게 납품을 하거나 좀 계속 할 수가 있을까?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아마 6개월 동안 계속 보여드리니까 아마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요즘에 제품 판매, 뭐 홍보에 있어서 네. 핫한 게 또 라이브 커머스인데 네. 근데 이 분야를 어떻게 창업 아이템으로 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원래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30년 넘게 하신 그 식당이 있으세요. 그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제가 한 6년 정도 이제 열심히 진짜 다른 세상 모르고 그 일에만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안 오면은요. 좀 무기력해지고 만나고 싶은 곳을 찾게 돼요, 일단.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냥 어찌저찌 그냥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시작한 아이템은? 간장게장이요. 제주 황게로 만든 간장게장으로 했는데 그거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팔리지 않더라도 막 하니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그냥 제가 일 끝나고 한 9시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차에 뭐 함시니? 저 밤에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삼촌 저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한라봉 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2,000km 정도 남는데
팔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2,000kg가 그때 당시 얼마인지 모르고 알겠어요. 그래서 전량 사서 창고에 박아놓고 막 했는데 팔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농가 해서 총 그때 새 농가를 총 6,000kg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의뢰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저희 브랜드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확히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건 좀 알려주실까요? 라이브 커머스 이게 두 개가 합해진 용어인데 라이브로 그러니까 생방이겠네요. 네, 생방송으로 커머스, 생방송으로 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제 파는 거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못 봐봤지만 앞으로는 챙겨볼게요. 근데 굉장히 즐기면서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한라봉이 앞에 있잖아요. 한라봉 있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팔아보는 거 어때요? 방송을 직접 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교육을 나가면은 항상 처음에 수강생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요거를 키워낸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 자식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줍시다. 이렇게 이제 첫 멘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냥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 한라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최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이렇게 추워지면 저는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요. 제주도 눈이 내렸네. 한라봉이 맛있어지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맛있어지는 냄새를 이 추위를 점점 추워질수록 귤은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도 이제 한라봉이 나왔어요. 한라봉 이제 어제 첫 수확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한라봉 맛있는 거 아시죠? 지금 당도가 14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고 올해 설날은 또 가깝잖아요. 농장에서 설날 맞추기 위해서 저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달이 발냄새가 나도록 진짜 농장 왔다 갔다 하면서 당도, 산도 체크해서 어제 왔는데요. 저희가 선별한 한라봉 오늘 가지고 왔고 자 이렇게 딱 한번 까볼게요. 이 소리 들리시죠? 신선한 소리 들리시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네요. 찌는 손 나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보다가 하면서. 딱 이렇게 치는 거죠. 네. 그럼 한 상자에 몇 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통하고. 고객님의 소통이 먼저예요, 저는. 그러면은 잠시만요, 몇 개가 들어가냐고요?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같이 세볼게요 하면서 저 혼자 하니까 저랑 카메라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3일은 3, 3, 2, 6, 3, 3은 9, 10, 11, 12, 13. 13개 들어가요. 13개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에 거의 한 290g부터 310g 정도 되니까 이게 대과예요, 여러분. 막 하면서 이렇게 한라봉 싸네요. 저글링 가능하나요? 저글링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미도 주고, 저도 재밌고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굉장히. 보면. 그러니까 세 분의 대표님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빠져드네요. 빠져들어요? 그냥 빠져들어요. 내가 꼭 한번 챙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희가 낮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가격으로 제가 마진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다른 데랑 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예쁜 담화들로만, 예쁜 알들로만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봉이 완전히 이렇게 뻥 하고 올라와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한라봉의 묘미는 이 알갱이를 터뜨려 먹는 맛.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강아지가 왔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완전히 당도가 너무 작년보다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그 채널이라고 하면 어떤 채널이에요? 그 이름 말해도 돼요? 일단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털. 네, 그리고 이제 농수산업 쇼핑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고 가끔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팬이 너무 없어가지고 10명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최진실 대표님 앞에 줄 서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까 여기 오는 길에서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희 거 한 번만
채워달라. 근데 작년에는 대답 없으시다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조금 안 돼 보이셨는지 받아준다. 사인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대시를 하는데 뭐 이 분야에서 완전 독보적입니다. 쉽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정말 단단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뜻을 전하고요. 전혀 거절한 거 아닙니다. 저는. 네. 제주 동쪽의 슈퍼스타입니다. 아, 이거 귀여워하시죠? 네. 지금 경기도 불황이기도 하고 솔직히 스타트업이니까 네. 사업 성과를 말하는 건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혹시 사업 수익이나 이런 매출이 만족할 만한지 네 분 어떠세요? 저희는 사실은 제품을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왓땡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1년 넘게 했고 그리고 또 마케팅 활동도 직접 뛰면서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한 결과 많은 분들이 저희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셔갖고 수익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큰 거 한 장. 그게 어떤 큰 건지는 나중에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달에 한 달입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 이후로 이제 곤두박질을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전략회의를 짜다가 나왔습니다. 진 대표님도 옆에서 도와주시겠다.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해갖고 쭉 올라가야죠. 저는 사실 아까 질문해 주신 게 수익에 만족하냐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지난 4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 이 메밀차는 11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어서 네,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 장인데 좀 소심한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이 숫자로 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네.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하다 보면 만족스럽겠다.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네. 생각들이 오히려 저를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제일 궁금한데 저요? 아, 매출이요? 아, 매출은 지금 롤러코스터까지는 아닌데 이제 수학이 뭐 많이 되면 뭐 감귤이 많이 나오면 쫙 올라가고요. 또 여름에 이제 작물이 조금 없으면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저는 뭐 좀 매출은 조금 괜찮아요. 고기도 먹고요. 진짜. 네, 고기도 사 먹고요. 쇼핑도 하고요. 괜찮고 제가 강아지 4마리를 키우거든요. 큰 거.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데 간식을 마음껏 사줄 수 있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네. 지갑으로 길러야죠 또. 유통 채널이 또 다양하고 많은 우리 진 대표께서는 얼마나 만족하시는가요? 저희는 2021년 5월에 이제 첫 창업을 하게 되었고 거의 연구개발만 사실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해 매출은 사실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집계를 해봤을 때 한 1억 8천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대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내년도는 뭔가 자신 있으니까 이제 금액을 그냥 팍 공개하잖아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0억대를 넘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대감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이 창업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개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막막함, 두려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자본도 충분치 않고 인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스스로 더 많이 뛰고 잠 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업 시작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게 저희 같이 창업보육 기관에 있었던 더큰네이 센터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있었던 대표님들이든 보통 12시 전에 집에 가시는 경우가 잘 없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12시 전에 퇴근하면 스타트업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2시 전에 새벽 2시 이후에 퇴근하면 대기업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들 서로 이제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도 진짜 잘 해야 되겠어요. 올해 제가 이제 식단 관리 식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 중 하나는 저 스스로가 마케팅 자원으로서 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신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1일 되자마자 운동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켜볼게요. 네. 우리 김 대표 뭐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좀 심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불안함,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막상 제품을 만들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가고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제품을 잘 만들면 이런 힘든 부분도 다 감내할 수 있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감이 많이 좀 잡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 대표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김 대표님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혼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혼자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도 많이 있고 그 마음고생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맞나? 내가 재밌는데 이거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자꾸 그런 우리 경영학도들이 말하는 그 uncertainty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제가 그게 너무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막 시험 문제로 외웠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되니까. 네, 너무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가시화되기까지는 그 마음이 조금 그게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의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또 이런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뭔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힘들다고는 막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도 없다. 또 감탄 나오죠? 아까 나가서 저한테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 이제 창업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뭐 지인들이나 특히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맨날 12시에 들어가고 주말도 없으니까 직장 다닐 때나 주말 부부보다 더 못하다고 창업하고 1년을 되게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 1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어떤 성과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든든하게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상 편지? 엄마, 아빠, 장인어른, 장모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분의 그 도전 스토리를 듣고 아마 많은 또 청년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게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제주 더큰네일센터라든지 청년 양성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큰네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년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다 상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필요한 초기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갖고 그 사업가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동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도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창업가들이 처음에 겁을 내는 게 그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자본적인 조달까지도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창업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교육해 주시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자의 그 마음 다지기 이런 게 조금 보통의 이제 직업 업무가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이 창업 대표자의 그 업무는 전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가 더 있다. 네, 0부터 10일까지. 2개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먼저 하나 더 하고
끝나고 하나 더 하고 겉에는 되게 번지르르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돌아가면 정말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그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마음을 좀 다지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사업가를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일이 적성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창업을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이 초기 단계에 자기한테 맞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맞다고 하면은 파이팅 해야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라.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분의 목표, 꿈, 포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또 하나 오픈할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출액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목표가 크니까 네, 부럽네요. 우리 최 대표. 저는 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농부들도 내가 여기에 가면은 그냥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내 상품을 팔 수 있어.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뭔가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조금 잘 하고 싶고, 지금 일단은 이제 진실이가 방송하네, 최진실 대표가 방송하면 저 상품 믿을만해. 요거를 올해는 조금 단단하게 해보는 거, 그걸 이제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메밀의 가치를 젊은 세대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그런 메밀의 매력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양산형 제품을 하나 런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에 있는 정말 이 보석 같은 메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하게 제주 메밀의 세계화 그렇게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비선호 원물이라든지 잉여 원물을 주로 이제 가공해갖고 그런 소비자분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드는 제주를 대표하는 식당 관리 브랜드로 도약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팀원들과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9시간 이상을 함께하고 있으니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 그 젊은 때의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3분의 1, 9시간이라는 시간을 항상 좀 즐겁고 명랑하게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먼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를 잘 버티고 나면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또 무엇보다 비포 애프터 너무 궁금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네 분의 젊은 창업가들의 용감한 도전 행보에 정말 뜨거운 응원과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또 네 분이 그 꿈꾸는 것들 잘 준비하셔서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도전하는 한 해 이루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